안녕하세요. 최근 제주살이를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이혼에는 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남편이 나를 배신했을까? 와 같은 이런 멍청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론은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바람을 피는 인간들이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놈들이더군요. 물론 처음엔 남편이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진 남편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가끔 있는 시댁과의 갈등에서도 늘 제 편을 들어줬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저에게 늘 져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이상하단 생각이 든 건 묘하게 저와의 잠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면서부터였어요. 어떤 행위를 한다기보다 한 침대에 눕는 것 자체를 피해야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잠들기 전까지 소파에서 버티다 들어온다든지 같은 이불 쓰는 것이 불편하다며 본인 이불을 따로 가지고 와 덮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제 느낌일 뿐이니 왜 피하냐고 묻기도 곤란하더라고요. 거기에다 그 시기에 맞물려 시댁에선 임신 아빠까지 들어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었죠. 아가, 너희는 아직도 소식 없니? 네, 아직이요. 다른 집엔 하나둘 아이 소식이 들리던데 너희 뭐가 문제인 게야? 혹시 아기 가지기 싫어서 피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해서 하는 말이란 건 알지만 피임 같은 이야기를 심어와 나눠야 한다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는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까지 정해주더라고요. 내가 아들만 5 낳은 집에 가서 들었는데 그 부부는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더라. 그 부부관계는 자정 넘어가기 전에 끝내고 말이야. 더는 그냥 들어 넘길 수준은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하며 넘기다간 시모가 안방까지 쳐들어올 태세였으니까요.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저희 좀 믿고 기다려주세요. 저랑 남편이 어린애도 아니고 엄연히 부부 문제잖아요. 사실 저 이런 이야기 어머님이랑 나누는 거 불편해요.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엄연히 부부 문제? 내 손주 보는 일이 왜 너희 부부 문제니?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가 치고 싶었으면 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아이가 갖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답답해요. 어머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도 힘들고 스트레스 쌓인다고요. 얘 봐라. 남들 다 아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저도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시어머니가 부부 잠자리 문제까지 간섭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고만 있어요. 하여튼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는 이런 문제로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언성을 더 높이며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남편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잠자리에서 뒤척이다 남편과 몸이 닿았는데 글쎄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까지 내더군요. 100번 양보해서 놀란 건 그러려니 하려고 해도 화까지 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이씨, 갑자기 뭐야? 놀랐잖아. 내가 더 놀랐어. 무슨 화를 그렇게 내? 갑자기 몸이 닿으니까 그렇지. 뭐? 내가 무슨 병균 덩어리라도 돼? 나하고 닿으면 병이라도 걸린대? 부부끼리 좀 닿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화까지 낼 일이야? 화를 낸 게 아니라 놀라서 그런 거야, 놀라서. 조심 좀 해. 잠들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잠 다 깼잖아. 순간이지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몸 좀 닿은 게 저렇게까지 굴 일인가요? 낮에는 심호에 닥달해 밤에는 평균 취급이나 하는 남편까지 제가 왜 이런 취급이나 받고 있어야 하나 회의감이 들더군요. 그야말로 폭발하기 충분한 조건을 갖춘 그런 날이었어요. 당신이 이러는데 임신은 무슨 임신이야? 갑자기 임신 이야기가 왜 나와? 갑자기라니? 어머님이 하루가 멀다고 나한테 연락해서 임신, 피임, 잠자리 이야기하는 거 당신은 몰랐어? 하긴 귀한 아들이라고 당신한테는 연락 한 통 안 하고 나만 들들 볶으셨겠지. 들들 볶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우리 엄마가 다 우리 걱정해서 한 말인데. 그래? 그러면 앞으론 그 걱정은 나 말고 당신한테 좀 하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나랑 해? 난 아들이잖아. 나는 며느리야 며느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보다는 낫겠지. 하여튼 난 더는 어머님한테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다신 그런 연락이 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 이럴 거야. 당신은 몸에 손도 못 대게 하지. 어머님은 매일같이 아이 타령만 하지. 나도 진짜 힘들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의 태연한 태도를 보니 우라가 치밀어 말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한바탕 부부싸움을 한 다음날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더군요. 이런저런 걱정에 저도 잠들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새벽 2시가 넘어가던 무렵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친구 집에서 술을 한잔 했는데 많이 취했으니 데리러 오라고요. 재수씨, 이 녀석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재우려고 해도 저도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요. 괜찮으시면 좀 데리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대리기사님을 불러보내려고 해도 걱정이 된다며 전화까지 왔는데 싫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결국 남편을 데리러 가게 되었고 콜택시를 불러 친구의 집에 도착하니 잔뜩 취한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술을 마신 것인지 들이부은 것인지 술독에 빠져 제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여보가 왔어?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나 정신 멀쩡해. 어쨌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비틀거리며 정신도 없는 사람이 울먹거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해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거기에다 남편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을 봤는데 선물 상자가 있더라고요. 살짝 열어보니 여자 목걸이가 들어있었고 전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주려 남편이 몰래 준비한 선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목 빠지게 기다려도 목걸이는 주기는커녕 점점 더 서먹하게 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속은 좀 괜찮아? 무슨 술을 그렇게 먹은 거야? 그냥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어제는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했겠네. 미안하단 말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지? 어제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 뭐가 그렇게나 미안한지 눈물까지 글썽이더라니까. 그랬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어이구, 다음부턴 그렇게 먹지 마. 건강 생각해야지. 그건 그렇고 오후에 산책이라도 갈까? 날씨도 좋은데. 산책은 무슨, 그냥 집에서 쉬어. 나 힘들어. 그래? 그러면 내일은? 내일도 날씨 좋대. 산책 겸 나가서 외식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 좋잖아.
화해도 할 겸 말이야. 화해는 무슨? 한 이불 덮고 자는 사이끼리 화해라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나 외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몰라? 주말엔 그냥 집에서 좀 편안하게 쉬자. 정 밥하기 싫으면 반찬 배달시켜. 원래도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만큼은 다정스럽게 해주려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 변해도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외도의 시작이었는데 그땐 그런 쪽으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술주정 부린 것이 민망해 더 큰 소리를 치는가 보다,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며 오매불망 목거리를 기다리던 어느 날 남편 친구 부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애할 때부터 봐왔던 터라 가깝게 지내고 있어 그 연락이 새삼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땐 잘 들어갔어? 응? 언제? 아, 우리 남편 그 집에서 술 마신 날? 말도 마. 겨우 데리고 왔어.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지희 씨도 같이 마셨어? 아니, 난 상만 차려주고 남자 둘이 먹었지. 우리 신랑은 얼마 안 먹었는데 한수 씨가 많이 먹더라고. 어쨌든 잘 들어갔으면 됐지 뭐. 진작 연락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바빠서 인제야 연락해보네. 처음엔 안부로 시작된 통화였어요. 가볍게 누구나 할 법한 그런 걱정과 일상을 물어보는 대화였죠. 그런데 점점 그 대화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별 문제 없는 거 맞지? 어? 우리 부부 사이? 별 문제 없는데 왜? 그게 그날 한수 씨가 하수연을 그렇게 하더라고. 답답하다, 힘들다 하면서 말이야. 그래? 나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해? 술김에 무슨 말이라도 했을 거 아니야. 자세히는 말 안 하고 그냥 집에 가기 싫다, 힘들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나도 집에 가란 말도 못하고 그냥 먼저 방에 들어가서 잤었어. 썩 유쾌한 말은 아니었죠. 직접적으로 제 욕을 한 건 아니었지만 힘들고 답답한데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면 그 이유는 가정에 있을 테니까요. 속이야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 내비칠 순 없고 안간힘을 다해 화를 다스리며 가까스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 집에선 별일 없었는데. 오늘 들어오면 대화 좀 나눠봐야겠네. 어쨌든 고마워. 덕분에 우리 남편 소가리가 심하단 걸 알게 됐네. 고맙긴. 하여튼 한수 씨한테 신경 좀 써줘. 요새 주위에 보니까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렇게 방치하다가 한수 씨 바람이라도 나면 누구 손해겠어? 다 가인 씨 손해 아니겠어? 바람은 무슨? 우리 남편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니야. 알지. 나도 잘 알지.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있을 때 잘하자 이 말이지. 기분이 안 나빴냐고요? 당연히 나빴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기분이 좋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날 유난히 많이 취했던 남편의 모습도 그렇고 여러 상황도 그렇고 친구 부인이 오죽 걱정이 되면 저런 이야기까지 할까 하며 생각했죠. 그래, 듣고 보니 지희 씨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 지희 씨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겠어? 난 혹시나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했는데 역시 가인 씨 쿨하니까. 기분 나쁘긴. 앞으로 잘 지켜볼 테니까 지희 씨도 무슨 말 들으면 연락해줘. 아무래도 제일 친한 친구니까 정우 씨는 무슨 일인지 대충이라도 알 수도 있잖아. 응, 알겠어. 아참, 다음 주 모임에 오지? 부부 동반 모임 말이야. 그때 가지. 지희 씨도 올 거지? 그럼. 그러면 그때 또 자세히 이야기하자. 남편과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괜히 남편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 눈치를 더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일?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요즘 웃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무슨 일 있는데 나한테 말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 일 없어. 일이 바쁘기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웃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편 들어주는 건 잘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 알겠어. 그렇게 남편을 달래주기도 하고 남몰래 소가리를 하면서 모임날이 다가왔죠. 다른 날보다 더 신경 써서 치장을 하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들은 말이 있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수씨, 가인씨, 여기야. 저희를 먼저 발견한 친구 부인이 저희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한 브이넥 상의를 입은 그 여자 목에서 제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아닐 거라고, 절대 외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워낙 친한 친구 사이니 같은 목걸이를 사서 선물했나 보다 하며 제 마음을 다스리려 얼마나 노력했나 모릅니다. 남편의 차에서 본 목걸이가 친구 부인 목에 걸려있을 뿐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자리에 앉은 전 바로 목걸이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지희씨, 목걸이 예쁘다. 남편이 이번에 사줬어? 제 물음에 상간녀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목걸이를 만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이거 원래 있던 거야. 예쁘지? 유행은 돌고 돈다는 그 말이 맞긴 하나 봐. 원래 있던 거? 보기엔 새 것 같은데? 아끼느라 몇 번 착용 안 해서 그래. 워낙 비싼 거라서 말이야. 한정판 신상품이란 걸 뻔히 아는데 말이죠.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여자를 보는데 헛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러면서 저 여자가 저에게 왜 그런 무례한 간섭까지 한 것인지 그 속내를 알게 되었죠. 그건 걱정이 아닌 저를 향한 조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웃음을 보이며 목걸이를 매만지더라고요. 모르고 봤다면 그저 목걸이 자랑을 과하게도 하는구나 했을 텐데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마치 이거 네 남편이 나 좋다고 사준 목걸이인데 넌 모르지? 내가 너한테 이겼어. 이런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남편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타이밍에만 말이에요. 여보, 왜 이렇게 못 먹어? 어디 안 좋아? 아니, 그냥 속이 안 좋아서.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먹어. 저기, 한수씨, 거기 앞에 있는 고기 좀 덜어줄래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내 앞엔 고기가 없어서요. 상간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고기 접시를 통째로 상간녀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고기요? 여기요, 다 드세요. 여긴 먹을 사람도 없어요. 어머, 이걸 다 주면 가인 씨는 어떻게 하라고요? 와이프 속이 안 좋다네요. 그냥 지희씨 마음껏 드세요.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고받는 두 사람의 눈빛엔 여태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로 애정이 묻어나더군요. 거기에다 중간중간 저를 바라보는 상간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비웃음, 우월감, 모욕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두 연놈에게 욕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증거라고는 그 목걸이 뿐인데 그것이 남편의 차에 있었단 사실은 저만 아는 것이니 말이에요. 자칫하면 저만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이 뻔했기에 허벅지에 멍이 생길 만큼 꼬집어가며 그 상황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찬물에 씻고 나오니 남편은 이미 잠이 들었더라고요. 상간녀와 그녀의 남편이 다정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술을 연신 들이키더니 정신을 놓고 잠이 든 것이었죠. 다른 건 다 지워지고 없었는데 그날 당일 모임 자리에서 두 사람이 문자로 나눈 대화와 모임이 끝나고 난 후 상간녀가 보낸 문자가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자기 와이프 좀 이상하다.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눈치채기는 이 여자 눈에서 보는 앞에서 우리가 손을 잡아도 눈치 못 챌걸? 하긴 내가 그 여자랑 눈 마주칠 때마다 자기가 사준 목걸이를 그렇게 만졌는데도 모르긴 하더라. 어쩌면 그렇게 둔할까? 그 여자가 그렇게 둔한 덕에 우리가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심 좀 해. 괜히 와이프 자극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날 때마다 스릴감도 있고 말이야. 스릴감 즐기다가 생활이 스릴 넘칠 수 있으니 조심하자고.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거래처 리스트랑 공구 사장님 목록은 다 찾았어? 노트북에 있더라. 워낙 복잡하게 정리해놔서 오늘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일단 자기가 저 인간 술 좀 많이 먹여봐. 오늘 집에 들어가서 옮길 건 옮기고 하게 말이야. 알겠어. 그런데 두 사람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왜? 질투나? 나는 자기가 집사람이랑 손도 닿지 말라 해서 그거 지키느라 집안이 살얼음판인데 자기는 왜 그렇게 저 녀석이랑 붙어 있는 거냐고. 지금 당장 떨어져. 난 자기가 그렇게 질투할 때가 특히나 귀엽더라. 몸은 여기 있어도 난 자기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자기도 와이프 신경 좀 써줘. 표정이 진짜 안 좋아서 그래. 알겠어. 이딴 짓 하기 싫어서라도 빨리 노하우 다 빼내고 이혼부터 하든가 해야지. 마음에도 없는 여자랑 붙어있는 것도 고역이라니까. 날 위해서 조금만 참아줘. 지금 들키면 나도 나지만 자기도 쫄딱 망하는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있잖아. 옆에 각자 부인과 남편을 앉혀놓고 참 대담하기도 하더군요.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건 아닌 듯 했어요. 대화를 살펴보니 두 사람은 이미 1년이 넘은 관계로 친구가 일군 사업까지 통째로 뺏어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말이 좋아 함께하는 사업이지. 남편의 친한 친구가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세운 공동구매 사업의 빌부터 바지사랑 노릇을 하는 주제의 말이에요. 두 사람의 모든 계획도 알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왜 저를 피했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은 상간녀가 시킨 것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도 남편에게 문자를 남겨놨더라고요. 자기,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려. 술김에 아무 여자나 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 문자를 보는데 그저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데 보내주자 싶더라고요. 단 지금처럼 멀쩡한 모습이 아닌 엉망진창이 된 모습으로 말이죠. 우선 전 상간녀의 남편이자 남편의 절친을 만나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당연히 처음엔 장난인 줄 알더라고요. 재수씨도 참, 만우절도 아닌데 무슨 장난을 그렇게 살벌하게 쳐요? 나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 정우씨, 나도 장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게 사실이라고요. 모임 때 하고 온 그 목걸이, 그거 박한수, 그 자식이 사준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두 사람 나눈 대화 따로 저장해뒀는데 정호 씨한테도 보내줄게요.
두 사람 만난 거 1년도 넘었어요. 지금은 이혼하면서 정호 씨가 일군 사업도 다 뺏어오려고 뒤에서 온갖 추악한 짓은 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설명을 마친 후 따로 저장해뒀던 캡처본을 친구에게 보내주었고 친구는 천천히 그 대화 내용을 보고 또 보더라고요. 친구와 배우자의 배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내젓기도 하고 크게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고여있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거칠게 눈을 닦아내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1시간을 아무 말 없이 생각 정리를 하던 친구는 결심을 한 듯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연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처음은 남편이 손을 쓰기 전에 그 업계에서 남편이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는 일단 회사에서 남편을 쫓아낸 후 주요 거래처에 전화를 돌려 소문을 다 내버렸고 공고를 맡아서 해주는 사장님들께도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 상간녀의 친정에 연락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지금 당장 와서 딸 좀 데리고 가십시오. 동서방,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장인어른 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한두 번 실수로 만난 것도 아니고 1년을 만난 것도 모자라 제 사업도 망하게 하려고 저 몰래 거래처 리스트까지 뒤로 빼돌렸더라고요. 이런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살겠습니까? 저는 이런 여자 못 데리고 사니까 당장 와서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냥 쫓아내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 여자 엄마도 바람 피워서 도망갔다고 장인어른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덕에 장인어른은 바람이라면 치를 떠시는 분이고요. 평소에도 엄하신 분이니 딸이 그딴 짓 하고 다녔다는 거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글쎄 전화 끊자마자 집에 찾아와서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손 안 대고 코 좀 풀었죠 뭐. 그렇게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상간녀가 머리채까지 잡혀 끌려간 이 모든 것이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도 똑똑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런 사람이 마음먹고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니 막 힘이 없더라고요. 덕분에 전 집에서 편안하게 남편놈 짐이나 챙기고 있을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니 하루아침에 불쌍한 신세가 된 남편놈이 더 불쌍한 꼴을 한 상간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상간녀의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올 정도로 길었는데 아무렇게나 잘려 거지꼴이 다 되었더라고요. 가만히 당하고 있자니 대머리가 될 것 같아 도망친 것이 분명해 보이더군요.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말이 절실하게 가슴에 와닿아 웃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본 상간녀가 약이 오를 대로 올라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지금 웃어? 지금 내가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웃어? 넌 양심도 없더니 생각도 없구나. 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 된 건 다 네 탓이야. 그러게 누가 남의 남편이나 만나고 다니래? 네 남편이 나 좋다고 매달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도 봐. 네 옆이 아니라 내 옆에 붙어있는 거. 남편 간수도 못해서 남편도 뺏긴 주제에? 그래, 그딴 쓸데도 없는 남자 너 줄 테니까 너 다 해. 난 이제 갖고 싶지도 않으니까. 네가 준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내 거야. 내가 이겼다고. 그래, 네가 이겼다고 치자. 이제 할 말 다 했니? 이겼다고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거야. 이깟 머리카락이야 다시 기르면 되지만 넌 네 남편을 나한테 뺏긴 거라고. 알겠다니까. 알겠으니까 이 짐 가지고 좀 꺼져줄래? 같은 공기 맞는 것 자체로도 구역질이 나서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상간녀를 보며 토하는 척을 해주었고 상간녀는 발을 동동 굴리며 약이 올라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저 미친 것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모욕감을 줘.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네가 뭔데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고. 정신줄을 제대로 놔버린 상간녀는 날뛰고 있었고 전 그런 상간녀에게 다가가
여전히 목에서 반짝이고 있는 목걸이를 잡아 확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곧장 상간녀의 얼굴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나한테 준 모욕감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겁대가리 없이 어디 와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겁을 먹은 상간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제 행동이 거칠다 느꼈는지 남편 놈은 제 앞을 불이 나게 막아서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말은 저에게 하면서도 눈과 손은 바쁘게 상간녀의 목을 살피는 남편 놈을 보니 눈꼴이 시려 차마 눈을 뜨고 있기 힘든 지경이었죠. 다치면 다치는 거지. 지금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해? 내 남편이 상간녀한테 사준 목걸이 잡아뜯는 이 와중에? 그것도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어떻게 참았냐? 그러고 보면 당신도 참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저를 농락하고 기만했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당신만 할까? 그렇게 저 여자가 좋으면 그냥 이혼하고 갔으면 됐잖아. 어떻게 1년 동안 날 속이고 기만할 수가 있어? 나라고 좋았던 줄 알아? 마음 같아선 100번 1000번 당신 같은 여자랑 이혼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수중에 넣은 게 없는데 어떡해? 사업 노하우도 빼왔어야 했고 당신한테 위자료도 안 주고 이혼하려면 시간 끌면서 당신 지치게 할 방법뿐이었다고.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제가 몰랐던 사실까지 다 말하고 있었고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그곳을 있는 힘껏 차버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곳이요. 이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곳. 맞으면 남자들이 절로 엎드리게 된다는 그곳 말이에요. 남편은 억소리를 내며 제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전 인정사정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간녀는 고함을 지르며 다가오려고 했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손을 뻗어 상간녀를 저지하더라고요. 자기야, 너 미쳤어? 그만하지 못해? 자기야, 오지마. 괜히 자기까지 다친다고. 이 여자 지금 완전 미쳤어. 그래도 이대로 두면 자기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야. 난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자기는 가까이 오지도 마. 얼마나 애절한지 더는 주먹질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천지분간도 못하고 제 앞에서 상간녀 걱정을 하는 남편 놈을 보고 있으니 짐승을 데려다 세뇌를 시켜도 저 정도로 충성을 다하기도 힘들 텐데 어떤 면에선 상간녀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참 가지가지한다. 훈련받은 걔도 당신처럼은 못하겠다. 그 와중에 저 여자 다칠까봐 걱정이 돼? 뭐라고? 지금 나보고 개 같다는 거야? 당신 꼴이 그렇잖아. 주인이 다칠까봐 노심초사, 저 여자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도 할 것처럼 구는 게 말이야. 개라는 말은 제대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더군요. 제대로 발끈한 남편은 엎드리고 있던 몸을 일으키더니 바르르 떨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야, 너 진짜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내가 한 짓이 있어서 곱게 가려고 했더니 성질 건드리지? 험악한 표정으로 거칠게 말하면 겁이라도 먹을 줄 안 모양인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저에게 맞은 그곳을 손으로 가리고 어정쩡한 자세로 서서 하는 협박이 무서울 리가요. 그래서 오히려 웃긴 자세로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주었네요. 곱게 안 가면 어쩔 건데? 당신이 여기서 나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잖아? 나 바로 당신 신고할 거야. 그리고 합의는 없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긴 시간 당신 괴롭힐 거고. 아우씨,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하겠냐.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말은 바로 해. 당신은 내가 어떤 모습이었어도 바람 피웠을 인간이야.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니까. 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나는 다 했으니까
저 여자 데리고 가. 목에 상처라도 나지 않았나 확인하려면 얼른 병원에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가는 김에 당신도 치료 좀 받고 말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등을 떠밀어 쫓아내고 진가방도 얼굴에 야무지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후 이혼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양쪽 다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죠. 땡전 한 푼 없는 상간녀를 대신해 전 남편이 양쪽 위자료를 다 줘야 했기에 전 남편은 빚쟁이 거짓골을 면할 수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재혼을 하며 시집살이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두 사람에 관해선 관심을 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았네요. 가끔은 상간녀의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아무래도 같은 아픔을 겪은 터라 더 가깝게 지내며 친구 사이가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받은 위자료 일부를 그 친구에게 투자하게 되었죠. 워낙 수단이 좋은 친구라 큰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하고 난 후 1년도 되지 않아 전 꽤 큰 수익을 얻게 되었고 친구 역시 더 큰 사무실로 옮기게 되었네요. 사무실을 옮기며 친구들을 불러 고사 겸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전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대낮부터 술에 찌든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야, 너희는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파티도 하고 말이야. 어? 당신도 있었네? 내 신세 다 망쳐놓은 인간들이 여기 다 있네. 좋다, 좋아.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아, 술 냄새.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 당신 같으면 잠이 오겠어? 나 망하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데 배가 아파서 잠이 오겠냐고.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아니, 오늘 이 모습 보니까 정신이 드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불륜이기 전에 두 사람이 먼저였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두 사람이 왜 아직까지 만나고 있는 거야? 술에 취한 것인지 정신이 나간 것인지 전 남편은 헛소리를 해가며 저와 친구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상간녀에게 연락을 해 전 남편을 데리고 가라고 했고 전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을 무시하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제 팔을 잡아챈 전 남편이 제 몸을 잡아 끌더니 언성을 높이며 다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말해보라니까 가긴 어딜 가. 두 사람 불륜 사이였지? 맞지? 두 사람이 먼저였는데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 맞잖아. 이거나 감히 잡기는 어딜 잡아?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곧바로 손을 뿌리쳤고 실랑이 하다 중심을 잃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확실해. 확실하다고. 그런 사이가 아닌데 왜 이때까지 만나냐고. 왜 하필 지금 같이 있냐고. 사귀니까, 만나니까 이런 자리에도 같이 있는 거잖아. 살림이라도 차렸냐? 이제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라 아예 미쳤구나. 어디서 우리한테 그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라고 했냐? 이것 봐. 내 말이 다 맞잖아. 전 남편은 확신에 차 저희 둘을 엮어가기 시작했고 친구까지 나서게 되었죠. 적당히 좀 해라. 염치도 없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기가 차는데 좋은 날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좋은 날? 그래, 너는 참 좋아 보이네. 내 마누라도 뺏어가고 일도 혼자 잘 되니까 좋아? 내 이런 꼴 보니까 통쾌하냐고. 아까부터 무슨 오해를 하는지는 몰라도 내 마누라 빼앗아가고 내 가정 산산이 조각낸 건 너였다고 너.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나한테 그런 짓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내 앞에 나타나고 싶어? 나도 그런 줄만 알았지. 내가 배신한 거라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엔 그런 게 아니던데. 두 사람 자주 만난다면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또 같이 있네. 아까부터 우리가 같이 있는 거에 집착하는데
우리가 같이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어차피 두 사람 이혼했잖아. 그러면 남남인데 왜 네가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 더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인지 친구는 도리어 만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냐며 전 남편을 몰아세웠고, 전 남편의 얼굴이 화로 붉어지는 그 순간 기다리던 상간녀가 들어오더군요. 전 남편의 모습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건 눈치챘지만 제 상상보다 상간녀의 행색은 더 볼품이 없더군요. 새 신발 하나 사 신을 여력이 없는 것인지 다 낡은 운동화에 해진 잠옷 차림인데다가 그 위에 아무렇게나 덮고 온 가디건까지. 제가 당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만 보면 불쌍하단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도 잠시.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개거품을 물었고 곧바로 괜한 동정심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 여자가 여기 왜 있어? 들어오다가 보니까 당신 사무실 갔던데 저 여자가 왜 당신 사무실에 있냐고. 그걸 굳이 내가 설명해야 해? 너랑 긴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네 남편 데리고 얼른 가. 좋은 날 더는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다. 날 내쫓으려고만 하지 말고 말을 해봐. 설명을 하라고. 왜 저 여자가 여기 있는지 내가 묻고 있잖아. 너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나 이제 네 남편도 뭣도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저 쓰레기 챙겨서 가라고. 친구는 상간녀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간녀는 저를 향해 걸어와 이번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죠. 야, 네가 말해봐. 내 전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데? 뭐, 두 사람 만나기라도 해? 재혼이라도 했니? 내가 대답할 의무 있어?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내가 뭐라고 답하든 내 말 믿을 것도 아니잖아. 이미 머릿속에 다 상상했을 거고 그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 믿을 거면서 왜 귀찮게 묻고 그래?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 두 사람 만나고 있지? 아니, 애초에 두 사람이 먼저 바람 피우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위자료 한 먹 뜯어낸 거 아니냐고. 둘이 약속한 것도 아닐 텐데 똑같은 생각에 똑같은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천생연분은 천생연분이구나 했네요.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고 전 자연스럽게 친구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들을 인간들도 아니고 이왕 받은 오해 이런 식으로 약이나 올리자 하는 마음이었죠. 바람 같은 거 피운 적은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네. 고마워. 이렇게 멋진 남자 두고 저딴 쓰레기 같은 남자 데리고 가줘서 말이야. 저는 이렇게 말하며 머리를 친구의 어깨에 기댔고 그 모습에 상간녀는 침까지 튀기며 화를 내더군요. 미쳤어? 감히 누구 어깨에 머리를 기대? 당장 떨어져. 당장 떨어지란 말이야. 내가 왜? 과거엔 네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내 남자라니까? 나는 감히 상상도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 기분이 어때? 벤츠 버리고 똥차 가진 그 기분 말이야. 제 도발에 상간녀는 악이 받친 고함을 질렀고 어느새 다가온 전 남편이 다시 시비를 걸어오길 시작했습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았다니까. 내가 준 위자료 다시 내놔. 내가 그 위자료 때문에 진 빚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전 남편의 행패가 시작되자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친구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더라고요. 그리곤 전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그 돈을 우리가 왜 줘? 우린 외도가 아니라 사랑이라니까. 불륜이 아니라 연애라고, 연애. 뭐? 사랑? 연애? 저 여자 내 마누라였던 여자야. 내 여자였다고. 그래, 알아. 그래서 너한테 고마워. 이렇게 가분한 여자 두고 저딴 여자 데리고 가줘서 말이야. 덕분에 내가 요즘 살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 순간 전 남편은 친구에게 달려들었고 난장판이 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는 전 남편을 떼어놓고 친구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런 머리를 굴리는 상간녀에게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죠. 사무실에 모여있던 친구들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떨어지게 되고 여전히 친구의 옆에 붙은 상간녀의 모습에 전 남편은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누구 옆에 붙은 거야? 왜? 전 남편 보니까 옛 생각이라도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지금 내 꼴을 좀 봐. 당신이 나라면 후회되지 않겠어? 뭐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당신이 먼저 나한테 꼬리 쳤잖아.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혼만 하고 오면 뭐든 다 내 뜻대로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난 기억도 안 나거든? 어쨌든 난 이제 당신 같은 남자랑 살고 싶지 않아.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생활 능력도 없고 이딴 꼴로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전 남편은 망연자실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상간녀는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딴 여자 그만 만나고 나랑 다시 살아. 내가 잘할게. 우리 행복했잖아. 행복? 난 너랑 살면서 행복했던 기억 따위 남아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허튼 수작 그만 부리고 꺼져. 그러지 말고 여보. 나 좀 받아줘. 이 꼴을 좀 봐. 내가 이런 꼴로 사는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보라고 좀 하지마. 나 싫다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 덕에 우린 이혼했고 지금 난 이 여자랑 행복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좀 굴지 말고 네 남편 데리고 가라고. 아! 친구의 단호한 태도에 상간녀도 그 자리에 얼굴을 묻고 대성통곡했고 결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을 사무실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꼴은 좀 사나웠어도 그 꼴을 보고 나니 그제야 비로소 제대로 복수한 기분이 들더군요.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저를 보며 후련한 미소를 지어주었고요. 아,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친구와는 지금까지도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친한,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은 친구로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전 제주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한 달 살이로 기분 전환 겸으로 한 긴 여행이었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 저와 잘 맞는 것 같아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고 있어요. 이혼 이후 두어 번 연애는 한 적이 있지만 긴 만남으론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진지한 관계가 되려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더는 만남을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후론 괜히 상대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연애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현재는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당이 있는 집이라 저도 강아지들도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혼을 하고 난 후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딸, 결혼 생각 없으면 굳이 재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결혼 경험이야 한 번이면 충분하고 좋은 사람 생길 때까지 자유롭게 네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 엄마는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어쩌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인데 그 속을 모를까. 너 요즘 보니까 괜히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시간을 좀 가져. 누굴 만나도 그 이상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았단 뜻이니까. 네, 알겠어요. 엄마 조언 새겨들을게. 그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 흘린 눈물 아깝지 않게 더 행복하게 말이야.
어쩌면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엄마의 조언을 깊이 새겨 한동안은 저 자신을 돌아보며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요. 한번 살다가는 인생 더 많이 웃으면서 더는 후회할 일 만들지 않는 것이 지금의 목표입니다. 사연은 이렇게 끝이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물러가 볼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